68? 68페이지 질문 있나요? 여기 없어요? 69페이지는? 70? 105번. 105번? 115번? 네. 115번? 105번. 105번? 105번? 여기.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그 문자 A, B에 대하여, 이거 실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출제자가 그냥 만든 거예요. 야, 나 이런 기호를 쓰면, 이런 기호를 쓰면, 여기 있는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곱할게요. 라는 소리고. 만약 색칠되어 있는 이 기호를 쓰면, 나는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넣어서 이렇게 식을 계산할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 계산해 주세요. 이거죠? 그죠? 우리 항상 괄호 먼저 하니까, 우리 B하고 C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B하고 C부터. 우리 B하고 C부터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B, 이 B 앞에 거죠? 앞에 거 3A B제곱, 3A 3승 플러스 B랑, 여기 있는 여기 C가 이 뒤에 오겠죠? 그래서 C인 2A 제곱 B제곱이랑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 하면 우리 지수법칙에서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니까 지수법칙 통해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A 3승 A 제곱 곱했으니까 A 5개 곱해질 거고 B 하나 B 2개 곱해질 거니까 B 3개 곱해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A랑 이제 색칠될 겁니다. A 한번 보면 방구리가 지금 푼 거 하면 얘는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오고요. 36 A 9승 B 7승 마이너스 27에 A 8승 B 8승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 지금 나누기 이 친구 6 나누기 2분의 3에 여기는 6A 5승 B 3승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항상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하니까 25 곱하기 역수하면 원래 A는 2분의 18이잖아요? 그럼 이 약분되면 3인데 즉 9A 5승 B 3승이니까 내가 분모로 오겠죠. 9A 5승 B 3승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우리 분배 법칙을 하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면 우리 첫 번째 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거 9랑 36 약분되니까 4, 9, 36 4가 남고요. A 5개 약분되니까 A 4개 남고요. B 3개 약분되니까 B 4개 남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거도 하면 마이너스 27이랑 9 약분되니까 3, 9, 2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고요. 똑같이 A 5개, B 3개 약분되니까 A 3승, B 5승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거요? 지금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108번. 혹시 108번 전에 있나요? 질문? 없어요? 오케이. 저 위에 있는 식을 간단히 하여 나온 식은 A라고 하고, 다항식 B에 대해서 우리 A 곱하기 B의
각 항마다 분수의 꼴이 아니기 위해서 곱해야 하는 가장 작은 차수의 식을 B라 할 때 우리 B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 친구부터 우리 한번 좀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 이 친구 먼저 계산하면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2a의 3승은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고 8이 되고요. 그리고 a 3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a b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플러스 우리 이 친구는 마이너스 4 두 번 곱하면 플러스로 변하고요. 4, 46 그리고 b가 4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친구 먼저 계산하면 원래 마이너스가 살아있네요. 근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일단 플러스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이 5개 있으니까 a 10승 그리고 b 5승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 친구와 얘는 우리 곱하기 역수 하니까 곱하기 8a 제곱 b 제곱 분의 1을 하게 되면 우리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이니까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하니까 우리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변합니까? 8 약분되고요. 마이너스는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a 2개 약분되니까 a 하나 남고요. 근데 지금 b제곱이 약분 안 되니까 b제곱은 분모에 남아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해보면 우리 마이너스 8, 3, 24, 3이 남고요. a 하나 약분되니까 분모에는 a 하나 남아있고요. 그리고 b제곱이니까 a 하나만 딱 남아있겠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친구랑 하면 8 약분되니까 2 그리고 b 2개 약분되니까 b제곱 근데 a제곱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a제곱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친구는 8 약분대가 없으니까 8 분모에 있을 거고 a 2개 약분되니까 a 8승 b 2개 약분되니까 b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값에다가 이게 지금 a야. 그러니까 a야. 여기다 내가 어떤 b라는 단항식을 곱했더니 여기 있는 모든 각 항들이 A에 있는 모든 각 항들이 다 뭐가 됐다? 분수꼴이 결과적으로 이 계산한 결과값이 모두 분수꼴이 아니게 됐다. 이 말은 우리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모를 다 약분할 수 있는 분배 법칙을 했었을 때 첫 번째 거는 내가 분수꼴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b제곱이 무조건 필요할 거고 이 친구는 그죠? 두 번째 거는 a가 필요할 거고 세 번째 건 a제곱이 필요하니까 결국 a제곱만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a제곱이 있으면 얘가 a도 만약에 없어질 거고 여기서 a제곱도 없어질 거니까 여기 네 번째 거 보니까 8이 있네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차수의 식을 비례했으니까 우리 b는 8의 최소 8a 제곱 b제곱이 있어야 여기는 내가 분배 법칙을 다 진행을 했었을 때 각 항마다 분수꼴이 아니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음. 여기 질문 있나요? 없어요? 뒤에는요? 120, 125, 126? 그 전에 있나요, 혹시? 121. 121? 오케이. 우리 121, 125, 126 진행을 해볼게요. 3a 더하기 2b 한 다음에 c를 곱하여서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a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a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이니까 분배 법칙을 하게 되니까 4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b도 간단히 한번 해보면 우리 이 친구는 곱하기 역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xy 분의 1이죠. 그래서 똑같이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2랑 4랑 마이너스 2랑 4랑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x 하나 y 하나씩 약분되니까 xy 하나 남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이번에 마이너스 2랑 2랑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하나 남고요. x 하나 y 하나 없어지니까 y 제곱이 남겠네요. 괜찮죠? 그다음에 우리 c를 좀 간단히 해보면 c는
우리 이 친구는 16x 8승 y 4승 이렇게 돼서 되고 얘는 우리가 8x 6승 y 4승이 되는데 또 곱하기 역수를 하니까 이 친구랑 곱하면 되겠죠? 그럼 8 약분내니까 2가 남고요. a 6개 약분내니까 x 2개 남고요. 그 다음에 y 4개 약분내니까 없어지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뭐 하겠다? 이 A라는 식에다가 3을 곱하고 B의 전체에다가 2를 곱한 걸 더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 C를 곱하겠습니다. 식을 써주면 얘 세배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12xy 뒤에 거 3y 제곱 이 친구만 해주면 안 돼요. 이 전체에 3을 곱했기 때문에 3을 전체에다가 분배 법칙 해줘야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2b니까 여기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xy 그리고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이 친구 보니까 지금 동류항이 보이네. xy는 xy끼리, y제곱은 y제곱끼리 계산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좀 더 간단히 해주면 8xy 그리고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친구한테 이 친구 계산한 겁니다. 그럼 이 친구한테 지금 c를 곱하겠다 이거죠. c 보니까 2x제곱이니까 2x제곱. 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이니까 또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면 이 결과값은 어떻게 됩니까? 8이 16, x 3개가 되겠죠. 그리고 y 하나 남고요. 플러스 여기 곱하면 2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정답이 되겠죠. 됐네. 답이 좀 달라요? 삼십이 세제곱 x y 더하기 이거? 답이? 네. 내가 지금 내용을 알죠? 볼게요. 잠깐만. 4xy 플러스 y제곱. 그리고 이 친구도 곱하면 마이너스 2xy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 잘했고 16x 8승 y 4승 잠시만 이 친구 잘못됐다. 우리 2의 제곱이니까 이게 4죠. 4 그리고 x 6승 y 4승 그러면 A는 잘 됐고 B도 잘 됐고 C가 잘못됐네. 우리 C가 4, 4, 16 여기가 4 그리고 X 제곱 6승 Y 4승 4, 8승 X 제곱 여기가 4죠. 4 X 제곱 여기가 4, 8에 32 그리고 여기가 4 이거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 125번. 125번. 우리 이 친구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랑 같기 때문에 써주면 우리 내양의 곱은 이제 6x 플러스 3y 쓴 거 괜찮아요? 이 친구랑 5 곱하니까 얘는 5x 플러스 10y 우리 좀 간단하게 해보면 우리 5x가 넘어가면 x는 3y 넘어가면 7y 그럼 x 대신에 다 7y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하기 전에 여기 있는 것을 일단 먼저 간단히 한번 해줄게요. 지금 여기에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곱하기 역수하면 이 전체가 이제 분모로 가는 거야. 그럼 일단 이 괄호부터 우리 한번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x,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5x 플러스 8y잖아요. 그럼 x만 먼저 보면 여기 마이너스 2x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5x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5x니까 3x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y만 보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8y니까 플러스 5y. 이거 괜찮습니까? 근데 저기 있는 3x가 3x 나누기니까 에 곱하기 역수하면 에 곱하기 역수 바뀌죠. 이렇게. 그리고 앞에 3x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그거 좀 간단히 하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3x 플러스 5y분의 지금 3x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x 대신에 내가 만약에 7y로 바꾸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7, 3, 21y가 될 거고요. 얘도 21y에서 5y 하니까 26y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이 y가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답은 26분의 21이 정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126번. 우리 A 대 B는 B 대 C는 3대 4대 5 이렇게 써 있을 때는 가능하면 뭐 내양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A가 3배면 3의 배수면 B는 4의 배수고 C는 5의 배수 즉 3K 대 즉 A를 내가 3K B를 내가 4K C를 5K라고 써도 되겠죠. 그렇지? 우리 6대 8대 10도 3대 4대 5니까 어쨌든 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3대 4대 5의 실수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걸 내가 다 저기 있는 K에 관한 식으로 고쳐보면 우리 A는 3K니까 여기는 9K제곱 더하기 얘는 16K제곱 더하기 C가 5K니까 25K제곱이 되겠죠? 분의 얘네 다 더해서 제곱을 하래요. 얘네 다 더하면 몇입니까? 12K죠? 12K의 제곱이니까 144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우리 분모는 애들이 25, 25니까 50K 제곱분에 144K 제곱이니까 여기는 K 제곱이 약분되면서 우리 A분의 B는 문제에서 이제 서로소로 했으니까 기하분수예요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 기하분수 만들어주면 25분의 27에 14, 72, 25분의 72. 더 이상 약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B에서 위에서 아래 거 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72-25는 몇이에요? 47 이렇게 되겠네요. 47. 이해가요? 네.
잠시 갔다 와도 돼요? 네. 됐어요? 우리 오늘 부등식 나갈 겁니다. 78페이지 수적 통장. 지금 영어학원이 우리 78페이지 수적 통장. 우리 부등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호가 사용된 식이 등식이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부등호가 사용된 식이 부등식입니다. 우리 부등호는 뭔지 아시죠?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작다, 크다, 크거나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우리가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식과 똑같이 여기 좌변, 우변 둘 다 이제 양변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애들을 어떻게 이제 읽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 상황은 뭐예요? A는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A는 B 초과이다. 즉 우리 초과라는 말은 크다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같진 않다는 소리예요. 초과이다. 등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는 A는 B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 상황은 A는 B 미만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과하고 미만은 같은 상황은 없고 크거나 작은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했다면 우리는 일단은 이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는 B 이상.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면 안 돼요.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내가 태건이보다 키가 작지 않아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같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내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작지 않다라는 표현이 바뀔 수 있다는 거.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하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초과하고 이상 같은 경우는 초과는 등호가 포함이 안 되고요. 이상은 같을 수도 있다. 미만이랑 미만은 등호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하는 등호가 포함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얘도 역시나 A는 B보다 크지 않다. 내가 너보다 크지 않아 라는 말은 작을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빨리 문제 한번 풀어보면 즉 나한테 부등식인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말은 일단 그냥 무조건 부등호가 사용된 식을 골라주세요 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이니까 우리 1번, 2번, 3번은 다 부등호가 없죠. 근데 우리 4번, 5번, 6번은 뭐 맞냐 틀리냐 보다 일단 부등호가 사용되는 부등식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 5, 6번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여기도 우리 한번 표현 다시 한번 보면 x는 6보다 크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을 할 거고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x는 5 미만이다, 그럼 이제 등호는 포함 안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이상이다, 그럼 크거나 같다. 초과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크다 이렇게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혹시?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여기도 우리 홀수번만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부등식을 다음 문장을 우리가 수학적 식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x는 우리 9보다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15번. A는 3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는 소리겠죠. 그죠? 난 너보다 크지 않아. 난 작을 수도 있어. 하지만 같을 수도 있어. 작거나 같다. 우리 17번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이 y 마이너스 5보다는 이하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19번 n 플러스 2는 우리 n 플러스 2는 n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21번 넘어가도 되죠? 얘도 우리 수학적 표현을 바꿔보면 x를 2배 했어. 2x. 거기서 8을 뺀 수는 이렇게 뺀 수는 12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우리 전체 학생 수가 x명인 어느 학교의 남학생 수가 120명일 때 그럼 여학 문제에서는 나한테 뭘 쓰라는 거야? 여학생 수는 120명보다 많다. 이거 써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x명이야. 남학생 수가 120명입니다. 여학생 수는 몇 명이죠? x 마이너스 120명이 결과적으로 여학생 수가 되겠죠. 그럼 이 여학생 수는 150명보다 많다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많다니까 그냥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쓰면 x-120은 150보다 크다. 우리 25번도 한번 보면 우리 한 개의 x1인 사탕 2개면 총 2x1일 거고요. 한 개의 y1인 초콜릿 5개면 5y겠죠. 그래서 이걸 다 샀었을 때 3,500원 이상이다. 하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27번을 보면 27번부터 할게요. 우리 걸어서 3km를 가다가 시속 4km로 X시간 동안 달린 전체 거리는 12km 초과이다. 우리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럼 일단 3km를 갔어요. 그렇죠? 3km를 일단 갔어. 그리고 시속 4km로 X시간 동안 달리면 4km로 X시간 하면 그때 간 거리는 4Xkm가 될 거고 이 총 거리는 12km 초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 쓰면 되겠죠. 지금 식 쓴 거 괜찮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28번만 해보면 우리 부동어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부동식 수 또는 식의 관계를 대소관계를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부동식이라 하고 여기도 여전히 우리가 좌변은 좌변 왼쪽에 있는 식을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 그리고 양쪽 다 양변이라는 우리 등호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괜찮죠?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동식의 참하고 거짓 우리 등식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등식이랑 부등식은 다 똑같아요. 식의 구조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등식 그리고 하나는 부등식. 그래서 등식은 또 두 가지로 딱 나뉘어요. 하나는 방정식 그리고 항등식 이렇게 나뉘어요. 우리 방정식은 뭐였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참이 되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거짓인 건 궁금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 참이 되는 값을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줬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 항등식은 내가 x에다가 무엇을 넣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2x는 2다 라고 하면 x가 1일 때만 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을 우리가 근 또는 해라고 했었고 다른 뭐 0이나 3 거짓이 되는 것은 우리가 궁금하진 않았었고 근데 우리 항등식은 0x는 0 이런 거
내가 x가 무엇을 넣든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즉 얘는 우리가 등호가 사용된 식을 등식이라 했었고 우리 부등식은 우리 부등호가 사용된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 하는데 얘도 우리가 지금 하고자 싶은 게 이제 조건 부등식이에요. 우리가 1차 방정식처럼 얘도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게 있어요. 얘도 무슨 말이야? 부등호의 방향에 참이 되는 애가 있을 거고 거짓이 되는 부등식이 있을 거야. 그죠? 어떤 미지수 값에 따라서. 근데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애조차도 참인 애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등식과 마찬가지 닉네임을 해 또는 근이라고 주겠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조건 부등식을 이제 찾아갈 거고 우리 항등식과 동일한 표현이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나중에 있어요. 우리 절대 부등식 뭐 예를 들어서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이런 거. 성립하는 부등식.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0이잖아요. 0은 1보다 작죠. 계속.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포인트는 이 조건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부등식의 방향과 같으면 우리가 참인 부등식인 거고 만약에 내가 어떤 좌변, 우변이 표현된 어떤 부등식을 봤었을 때 우리 부등식 방향과 좀 다른 부등식이면 거짓인 부등식이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같기도 하니까 참인 부등식이 된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거짓인 부등식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 부등호에 참이되는 x값 전체를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방정식 같은 경우는 1차 방정식은 근이 한 개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 2차 방정식을 배울 건데 2차 방정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부등식은 엄청 많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1차 부등식이어도 엄청 많을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x가 뭐 1보다 작대.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만족하는 x 값은 무수히 많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다 성립하는 거니까 그 친구들을 다 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다 그냥 적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호라는 표현을, 부등호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 참이 되는 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면 이 0이라는 이 숫자가 이 부등식의 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0 대입하니까 성립하나요? 4는 5보다 커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x는 해가 아니에요. 이 0은 해가 아닙니다. 그다음 우리 3번 6을 한번 대입해보면 6, 4, 24, 마이너스 12 이 친구는 우리가 12인데 12는 10보다 작다니까 말이 안 되죠. 얘도 우리 6은 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번 한번 보시면 실제로 3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 빼기 3, 즉 얘가 3인데 3은 작거나 같다. 얘도 3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5인데 3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7번 이 4라는 미지수 값이 4면 참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4 대입하니까 8 빼기 3은 크냐? 4 대입하면 그냥 0이죠? 근데 5는 0보다 크냐? 3이죠. 그럼 나는 이 4를 이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얘도 9번. 이번에는 우리가 4일 때나 5일 때, 둘 중에 만약에 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4 대입하니까 0은 0보다 크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얘는 거짓이죠. 우리 5 대입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5 빼기 4는 우리가 1인데, 여기 있는 우변하고 비교해보니까 대소관계가 애가 더 크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등식 방향이 맞으니까 이걸 내가 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둘 중에서 부등식의 해는 누굽니까? 라고 했었을 때 5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1번 우리 0, 1, 2 중에서 누가 참이 부등식의 방향이 참이 되게 하는 해입니까? 그럼 0 대입하면 성립 안 하죠. 1 대입하면 성립하죠.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같을 수도 있으니까. 2 대입하면 0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1, 2가 해가 되겠죠. 그 다음 우리 13번도 한번 보면 우리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은 5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고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5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고요. 1 대입하면 1은 5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고요. 2 대입하면 8에서 3 빼면 5인데 5는 5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2만 우리가 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15번 보면 얘도 우리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몇입니까? 9가 되죠. 9는 7보다 작다. 안 되죠. 우리 마이너스 1 대입하면 7은 7보다 작다. 안 되죠. 0 대입하면 5는 7보다 작다. 맞습니다. 1 대입하면 3은 7보다 작습니다. 우리 0은 0하고 1이 해가 될 거고요. 우리 17번도 보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맞죠? 1 대입하면 1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도 맞고요. 2 대입하면 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3 대입하면 5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죠. 5는 4보다 크죠. 그러니까 아니죠. 19번도 한번 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애가 마이너스 4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죠. 우리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는 1이 되고요. 1은 우리 마이너스 3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죠. 우리 0 대입하면 3은 0 대입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3이죠. 1부터는 5는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 대입하면 7은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참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 부등식에서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의 대소관계가 만약에 부등식의 방향과 같으면 참인 부등식, 만약에 다르면 거짓인 부등식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참이 되는 실제 그 미지수 값을 우리가 부등식의 또는 근이라고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부등식의 성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등식의 성질. 우리 등식의 성질은 뭐였어? 내가 등호가 쓰여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었어요. 등식의 성질이었어. 우리 부등식의 성질도 똑같아요. 내가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부등식은 성립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주의할 게 있어. 우리 부등식은 이거 하나만 딱 주의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수들 곱하거나 이렇게 쓸까? 음수들 우리가 곱하거나 나누면 우리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가 양변이 똑같은 걸 더하고 빼도 애가 양수든 음수든 내가 더하거나 빼는 값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부등호 방향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조차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단지 딱 이것만 누구?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2는 3보다 작은 이 상황이죠. 그죠? 그럼 내가 양변에 지금 1을 더하거나 1을 빼거나 3을 곱하거나 안 바뀌어요. 부등호 방향이.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하면. 근데 내가 마이너스를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마이너스 2가 커요? 마이너스 3이 커요?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가 크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점은 여기서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무조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한번 볼게요. 우리 1번. 이미 A가 지금 B보다 작은 인원 상황에서 똑같은 걸 더해도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3번. 똑같은 걸 빼도 안 바뀌겠죠. 5번. 양수를 곱해도 안 바뀌겠죠. 우리는 뭐만 주의하면 된다? 음수만 곱하는 거를 주의하면 되죠. 그럼 7번. 마이너스 6을 곱해버리니까 이제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번은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야? 2를 곱하고 3을 뺀 거죠? 그지? 9번은 어차피 양수를 곱했고 똑같은 걸 뺐으니까 어차피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얘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우리 11번은 뭐야? 마이너스 4를 곱한 다음에 양변에 그다음 3을 더한 거죠. 그지? 그러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3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거는 덧셈 뺄셈은 부동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우리 한번 해보면 여기도 우리 13번 해보면 양수인 3을 곱했는데 부동호 방향이 이렇대요. 애초에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았을 거니까 똑같은 부동호 방향을 갖고 있었겠죠. 13번. 우리 15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이너스를 곱한 상황에서 지금 이 부동호 나왔으니 처음 거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17번. 우리 17번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원래는 지금 이 상황이 오른쪽이 좌변보다 우변이 크다라고 써있는데 부동호 방향이 바뀐 상황이었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9번. x의 범위가 2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5는 어떻게 부동호 방향이 바뀌냐 이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양변에 5를 더한 거니까 우리 n은 똑같이 5 더해줘야겠죠? 그지? 그래서 n은 우리가 다시 쓰면 x 플러스 5는 7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7보다 작다. 그 다음에 21번 지금 x가 2보다 작은 상황에서 내가 뭐 한 거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x는 얘도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여기 지금 83페이지예요. 그 다음 우리 23번. 지금 x가 2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은 뭐 먼저 해주면 돼요? 우리 양변에 일단 2분의 3을 곱하고요. 2분의 3x가 될 거고 여기 양변이니까 똑같이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6을 빼준다는 거죠. 그지?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2분의 3을 곱했을 때 3되고 3에서 6 뺐으니까 마이너스 3 되겠지? 어쨌든 우리가 양수를 곱하고 음수를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은 부동호 방향을 갖겠죠. 잘 설명할 겁니다. 25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걸 더하거나 우리가 양수일 때는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눌 때도 항상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지만 단 제일 중요한 게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 여기까지 83페이지까지 풀어볼게요. 현승이는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부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성질과 똑같이 내가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했을 때 그 더하고 빼는 값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지만 단지 음수를 곱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짝수 한번 같이 보면 이미 A가 B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걸 빼도 우리는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걸 마이너스 1을 빼든 마이너스 1을 더하든 어쨌든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양수 같은 경우도 양수를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눠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8번처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경우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가 2가 3보다 작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큽니까? 마이너스 3이 큽니까? 마이너스 2가 크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번 같은 경우는 양변이 2분의 3, 양수를 곱했고 양수를 더했으니 우리 부동호 방향은 애초에 바뀌지 않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12번 이미 A 플러스 O하고 B 플러스 O의 부동호 방향이 인원관계를 성립을 했는데 그죠? 그럼 어차피 내가 원래는 양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애초에 A는 B보다 컸을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14번 양수를 곱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애초에 넣어도 부동호 방향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 16번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1을 더했어요.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가 부동호 방향이 이렇다는 것은 처음에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18번도 마찬가지 n은 3을 곱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했어요. 우리가 양수든 음수든 더하고 빼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동호 방향하고.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n은 부동호 방향이 이랬다면 원래도 부동호 방향이 이랬을 것이다. 20번 보면 x가 지금 2보다 작습니다. 그때 x-4는 범위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해주는 게 부등식의 성질이었으니까 우리 양변에 똑같이 4를 빼주면 이 x-4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등식의 성질처럼 우리가 임의적으로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부등식은 성립한다는 건데 단 음수를 곱할 때만 부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2번도 지금 x가 2보다 작은 상황에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하고 그리고 1을 빼준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2를 곱하고 1을 빼주니까 2 곱하면 4, 4에서 1 빼면 3. 그래서 2의 범위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아요? 이 친구도 어떻게 되겠어? 원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고 2를 빼준 거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왜?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83페이지까지 먼저 푼 사람 있으면 그냥 다음 거 진행할게요. 하세요. 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학 다 했어? 아직?
잠시 오전 10분 시간할 거예요. 다 했어요. 오케이. 잠깐만 설명을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어, 우리 방정식처럼 부등식도 우리가 이제 핵을 구해야 되는데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2x는 4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풀었었냐면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 좌변에는 x만 남겼죠. 그지?
그래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니까 x는 2예요 라고 해서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구했듯이 우리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이 n은 우리가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목적이었다면 n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부동호 방향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 또는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등식에서도. 그럼 얘도 똑같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미지수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내가 2를 나누게 되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럼 실제로 우리 x가 2보다 큰 x값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때 뭐 3, 4, 5 엄청 많아. 그치? 걔를 다 써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부등식에서는 해를 우리가 등식에서는 값으로 썼지만 이런 식으로 얘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냥 x값의 범위로서 얘 자체가 이제 해가 된다는 거야. 이 지금 표현 자체가.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는 2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얘 자체가 지금 x값의 범위를 다 만족하는 이 x가 있어요 라고 그냥 여기가 그냥 약속을 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수직선에서도 우리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직선이랑 우리 부등식은 현재예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2라는 값보다 크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수직선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 자체로서 x는 2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등호가 안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럴 때는 우리 수직선에서 나타낼 때는 이 구멍 뚫린 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에 2로 나누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 또는 해는 우리가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직선에서 나타내게 되면 얘는 똑같이 2보다 크다인데 얘는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등호가 있죠. 그치?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색칠해 줍니다. 여기를. 그래서 색칠 안 한 거와 색칠한 거의 차이는 등호가 있냐 없냐 이 차이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는 무조건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 1차 부등식처럼 문자는 문자끼리 수는 수끼리만 딱 나눠서 결과적으로 좌변에는 x만 남을 수 있게 혹은 우변에만 x가 남을 수 있게 나머지는 다 수로 이런 표현을 우리가 고쳐서 해를 구한다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그 해를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등호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색칠해서 표현을 해주고 등호가 안 들어갈 때는 뻥 뚫린 저 친구로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 유형 6번 나보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것은 실제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하라는 건데 그때 n은 우리가 좌변에는 x만 남기기 위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에 5를 더하게 되면 좌변에는 x만 남게 될 거고 양변에 5를 더하니까 얘는 7이 되겠죠. 그래서 x가 7보다 작은 값은 얘 자체가 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 x가 만약 7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실제로 이 부등식이 참이되는 값 또는 우리가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만약에 내가 수직선 상황에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x는 7보다 작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작다. 즉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x값이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 또는 값이 된다는 거야. 3번도 한번 보면 x-11이 -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해를 구해달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똑같이 우리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에 내가 11을 곱해도, 11을 더해도 우리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11을 더하게 되면 8인가요? 8? 8이죠. 그래서 x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실제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내가 수직선 상에서 한번 나타내면 우리 8보다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색칠해야겠죠?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 값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대입을 해봐요. 뭐 7 같은 거 대입해도 성립하죠. 그지? 그래서 우리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이 1개, 2개 이렇게밖에 없었지만 해가 등식이 참이되는 값을 우리가 구하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이 1개밖에 없었지만 우리 부등식 같은 경우는 무수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걔를 우리가 더 표현하기 어려우니 부등호로서 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5번도 한번 볼게요. 우리 5번. 실제로 3분의 2x가 6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가 부등식의 해입니다. 그럼 우리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3 양수를 곱했으니까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의 3 똑같이 곱해주면 우리가 9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x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을 실제로 대입을 했었을 때 실제 이 부등식이 참이 된다는 소리고 실제 얘도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나타내게 되면 얘는 9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값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범위로서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해를. 오케이, 7번. 우리 7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9보다 크게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또는 값을 구하라는 건데 얘는 어때요, 지금? 내가 x의 범위를 구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누겠죠. 그죠? 마이너스 3을, 즉,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겠죠, 양변에.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실제로 애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3보다 작은, 우리가 x가 3보다 작은,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값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값 또는 범위가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값을 구해주세요. x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럼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먼저 덧셈 뺄셈부터. 선생님 여기 2x니까 2 나눠줘야 돼요 하면 양변에 2를 나누게 되면 이 전체에다 나누게 되는 거니까 그죠? 먼저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게 좋은 게 덧셈 뺄셈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변에 내가 먼저 4를 먼저 빼고 먼저 4를 빼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4를 뺐으니까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모든 x값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값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하여 해를 나타낸다.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수직선 위에 나타내달라고 합니다. x는 4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는 9번 뻥 뚫려 있어야 됩니다. 4보다 크다. 이거는 좀 스타일인데 선생님은 사실 그 직사각형처럼 안 하고 선생님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13번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색칠돼야 되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우리 15번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17번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 나는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x 양변에 2를 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이 모든 범위에서
실제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얘를 만족시키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가 되겠죠. 19번은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겠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x가 2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모든 x값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x값 또는 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번 얘도 마찬가지. 일단 뭐부터? 덧셈 뺄셈부터 처리해주면 양변에 11을 빼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그 다음에 나눠주면 2분의 1을 곱해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x는 2보다 크다. 즉 x가 2보다 큰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값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 또는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식을 풀 때는 부동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변에는 x만 남게. 그래서 얘는 크다, 크거나 같다 있네. 작다, 작거나 같다. 중 어느 하나도 고쳐서 우리가 부동식의 해를 구한다. 해를 구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우리 지금 안 푼 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숙제는 자해 스토리 유형 5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부동식.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 했어. 할 동안 그 자해 스토리 유형별 한 문제씩 됐어요.
영업 시간 조정 돼요? 어떻게 수업을 같이 해서 좀 하는 것 거의도 그 판서 수업해? 이거 하고 끝나고 가도 되지 않아? 같아요. 그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다른 시간은 또 이 시간에 보겠네? 빨리 오네? 저 전까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진행했고, 숙제 유형 5번까지 잘 해오세요. 이거 아까 소단원 프린트 준 것도 또 오셔야 합니다. 목요일날 3시 반에 오셔야 돼? 오늘 3시간. 이번 주 목요일날. 수요일날. 이번 주는 월수금 누가? 저희한테 올 수도 있어. 3시에 올 수 있어요? 네. 가면 3시에 와요. 알겠어. 이번 주만 개업하는 거지? 이번 주랑 2월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가요.